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인간극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짜다 보니까 이제 몸에 무리가 갔는지 편도선이 붓더니만 밤에는 기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찾아뵈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얘기는 우리가 재개발을 하잖아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 현물 출자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즉 사업시행 인가일인지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바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현물 출자한 자산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 결정 문제입니다. 조세심판 얘기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청구법인 납세자 측입니다. 이 법인은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제 200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08년 7월 18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2009년 11월 26일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기간이 꽤 소요되거든요. 한 4년 정도 후인 2013년 5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총 927세대에 이제 해당하는 그 아파트를 이제 신축을 해서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수익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법인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산의 이제 취득원가죠. 대응되는 그 취득원가의 그 결정 시기를요, 사업시행 인가일인 2009년 11월 26일을 기점으로 감정평가한 종전 자산에 대한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2018년도에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청구법인 측에서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입니다. 이제 2013년 5월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급 감정한 그 감정가액을 당해 현물 출자한 자산의 취득 가액으로 봐가지고 법인세 경정 청구를 했는데 처분청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진행을 한 사안인데요. 자, 한 번 더 이제 간추려 보면은 요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는 이 법인은요, 법인에 대해서 이제 정비구역이 2018년 1월 10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2008년 7월 18일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고 2009년 11월 26일 사업 시행 인가가 일사천리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4년 정도가 소요돼서 2013년 5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고요. 그리고 2019년 3월 29일에 입주자 모집을 해서 어떻습니까? 준공은 2022년 4월에 떨어진 사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 출자한 이 현물 출자 자산 가액의 그 취득 가액에 해당되는 그 가액의 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고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느냐 이 여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살펴볼 내용은요, 현물 출자한 이 자산의 취득 시기입니다. 이 취득 시기와 관련돼서 납세자 측에서는 2013년 5월 22일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이 쟁점 자산의 취득 시기로 보아가지고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는요, 우리 법인세법 제40조 2항과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68조 1항 3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에서 이제 이 자산의 취득 시기를 이 청구 법인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법인세법 40조 2항은요, 우리 한번 보시면은 우리 법인세법 40조는요,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즉 이 내국법인의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 입금과 송금의 귀속사업연도 언제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적용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3단 비교를 한번 가겠습니다. 시행령에서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시행령 68조 1항의 3호입니다.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그 입금이라든가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는요, 우리 상품 그리고 상품 등의 시용 판매 등에 대해서는 1항의 1로 2호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상품 외의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3호에서가 대금을 청산하는 날, 하지만 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 수익을 하거나 그 이전 어떤 등기를 쳤다 그러면은 이전 등기일이나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어떻습니까?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법인세법 40조 2항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68조 1항 3호를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사례에 접했을 때 이 납세자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대금 청산일 및 사용 수익일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인 2013년 5월 22일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한참 뒤인 2020년에 이제 수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으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이 자산, 현물 출자 자산가액의 취득 시기는, 자산의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 빠른 날이 어떻습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죠. 2013년 5월 20일이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니다, 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이렇게 현물 출자받은 자산, 즉 부동산 취득 시기는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법인세법과 이제 국세청의 얘기입니다. 법인세법과 이제 도정법에 의했을 때 이 현물 출자한 이 부동산 취득 시기에 관해서 뭐 명문 규정이 없다라고 일단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둘째고요.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물 출자한 이런 자산의 가액은 우리가 세법 해석 기관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법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한 그 판결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법원은 현물 출자 자산의 양도 시기에 대해서 조합의 현물 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고 있고, 토지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 경영 약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런 조합 관계가 성립되고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면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 출자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법인세법 제40조 2항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68조 1항의 3호 그 규정을 이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국세청의 얘기는요, 자, 조합 설립 인가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로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은, 조합원이 상호 출자를, 이 청구법인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 맞긴 맞습니다. 상호 출자를 대전제로 해서 공동사업 경영 약정으로 성립된 조합이므로 일반적인 영리법인과는 다르다. 참, 논리가 그렇습니다. 조합 설립 자체가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이 현물 출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인가된 때 실질적인 출자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민법 703조에 의하면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 예정 부진의 건축물이라든가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재건축 사업을 위해 소유 토지의 현물 출자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 설립 인가가 됐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일에 실질적인 출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조합 설립 인가일을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현물 출자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한다라고 국세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맞는지 틀리지는 별도로 일단 국세청의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현물 출자한 자산 취득가액을 그럼 어떻게 산정하느냐, 우리 납세자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1조 1항 3호하고 시행령 71조 2항 3호 남목의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요,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52조 부당행 계산 부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52조 제2항 그리고 시행령 89조 2항은 시가가 만약 불분명하다 그러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법을 좀 더 보시면은요. 자, 41조 3항입니다.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돼서 우리 41조 1항, 자, 3호 보시면은, 1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인 경우는 매입가액에 매입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그리고 2호에서는 자기가 제조라든가 생산했다는 그럼 제조원가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그리고 3호에서가 그 밖의 자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단 비교로 가시면은요. 우리 시행령 자 72조 2항의 3호의 남목입니다. 남목을 보셔야 되는데 72조 2항 자 41조 1항 2호에 따른 자산 취득가액을 다음 갖고 이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그리고 자기가 제조라는 생산, 건설, 기타의 방법에서 취득한 자산, 그리고 3호에서가 합병, 분할, 현물 출자, 자, 현물 출자잖아요.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는, 자, 적격, 합병, 적격, 분할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이다 하고요. 이 적격 분할이라든가 적격 합병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해당 자산 시가를 어떻습니까?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52조입니다. 52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2항입니다. 2항에 자, 52조 이렇게 부당행위 계산 적용을 할 때, 자, 건전한 사회, 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전한 사회 통념이라든가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그때 이제 성립되는 게 우리 시가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3단 비교로 한번 가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행령 89조로 보셔야 됩니다. 89조의 2항입니다. 89조 2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법 52조 2항입니다. 자, 52조 시가를 적용을 할 때 이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첫 번째 1호가 감정평가한 가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문으로 들어갔을 때요, 이 납세자 측은 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습니까?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감정받았잖아요. 그 소급한 감정가액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 감정가액을 당해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보시면은 관리처분 계획인가일은 어떻습니까? 2013년 5월 22일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이제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23년에 이제 그 평가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가격 시점은 2013년 5월 22일로 소급해서 소급 감정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감정 그 시기,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간 차이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도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되었다. 그러면 소급 감정에 의한 그 감정가액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자산의 평가는 어떻다? 관리처분 계획인가일은 2013년 5월 22일에 감정평가 그 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쟁점 자산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 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요, 뭔 소리냐, 당해 현물출자한 자산의 그 취득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입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 그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재개발 정비 조합에 현물 출자한 그 자산의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에 대해서 납세자 측과 국세청에서 대립이 됐잖아요. 이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판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청구 법인은 쟁점 자산 취득 시기가 당초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변경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우리 많은 예규들이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 잡았는데요. 2020년 11월 24일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예규인데요. 이 예규가 원래는 2020년 11월 24일 이후 관리처분 계획 받는 것부터 이제 적용한다는 그 얘기가 당초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가 이제 요거를 좀 더 추가 보완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 조합이 현물 출자를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언제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는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건 원래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취득 시기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아닌 종전 규정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 일후에도 불구하고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인가받은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 출자받은 토지 취득 시기를 종전 예규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면, 그때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신고했다 그러면 그때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을 하지만 재건축 조합이 이 일로를 적용받고자 해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비록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2020년 11월 24일 이전이더라도 어떻습니까? 당해 현물 출자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기재부 예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감정가액이 특별하게 시가와 이제 비교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처분청이 이 감정가액이 시가와 굉장히 괴리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해 이 안건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조합의 현물 출자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맞고요. 그리고 그 현물 출자한 자산의 평가액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에서, 시가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가에 준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얘기의 핵심 사안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가서 여러분 듣기가 어떻게 이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감기를 안 걸리다가 이제 몸이 무리가 되니까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확 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요즘 기온차가 좀 심하잖아요. 날씨가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날씨에 여러분 몸 컨트롤 잘 하시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얘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자, 종전 그 현물 출자한 조합원들이 원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다? 첫 번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현물 출자한 자산의 평가는 어떻게 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가격 시점으로 해서 픽스해가지고 그때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